최 대표님, 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성사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은 좀 의심이 가지만 이런 것도 한번 이루어진다 한다면은 이 보수한테는 큰 힘이 되겠다. 이게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말 연초 회동설 이런 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이 언론 보도에서는 물밑에서 회동의 방식이라든가 또 회동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할 건가 이런 것까지도 조율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참 보수가 안 되는 게 사실은 보수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 예. 두 번째는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합.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것이지 자꾸만 과거에 집착해버리면 그거는 발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실력입니다. 예. 보수는 경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념이 어떻든 간에 실력 없는 건 필요 없습니다. 예.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통합입니다. 자꾸만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뭐 토착 외구 이야기하고 이래서는 갈기갈기 다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대표적인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명박 박근혜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날 필요가 있죠. 또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친박근혜에서 얼마나 또 싸웠어요. 사실은 87년 체제 이후에 보수가 완전히 분열된 것은 이 두 사람이 2007년 경선부터 대선, 그 후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그 10년 동안을 싸워가지고 보수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쪼개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원죄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풀어야죠. 결자해야죠. 그렇죠. 결자해야죠. 서로 얼굴도 안 봐요. 11년간 지금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2023년 2월 10일 날 청와대에서 회동한 이후로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앙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 취임식 때 참석 안 했나요? 하여튼 간에, 네. 그것도 뭐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건 뭐 의미가 면담이 없는 아니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진정성 있게 만나야죠. 만나서 보수가 지금 개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이 보수가 이 뿌리마저 흔들리면서 괴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 박사님 말씀대로 만나서 정말 보수가 왜 또 화합해야 되고 뭉쳐야 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걸 두 지도자들이 만나서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보수 대통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일종의 구원투수가 되지 않겠느냐, 보수로서는. 그런데 아마 두 분도 똑같이 고민하는 것은 과연 그런 메시지를 낼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렇죠.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두 분 간에 그 물밑 접촉에서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나서 하더라도 입장문을 공동으로 발표를 할지 거기에서 대화가 오간 내용들만 그렇게 추려서 유영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전달하는 형식이 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율을 해야 하는데 가장 고민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물간 분들이고 또 허물이 있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나서서 보수 대통합을 풀어지졌을 때 보수가 뭉쳐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연히 모양새만 구긴 것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사님 말씀대로 그런 게 염려가 된더라도 그래도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왜 아무리 또 구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또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자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만나는 게 좋다. 그것도 좀 빠르면 빠를수록 가급적 좋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효과가 좀 미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 한 명에 던진 것이 이런 물결이 돼서 저 먼 바다로 나가듯이 저는 그런 동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뭔가 거창하게 또 합의문을 발표하고 그럴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정제된 내용, 뭉쳐야 된다. 새로운 기회가 돼야 된다.
더 큰 혁신을 이루어라. 이런 내용들을 좀 정제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것을 좀 메시지 정도로 전달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분을 다 어떻게 보면 구속을 그렇죠.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 팀장이었죠. 팀장을 하면서 사실상 이원석 전 검찰총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두 사람을 딱 거느리고 그렇죠. 수사를 다 지휘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때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중앙지검장으로 예. 그 당시 다스 비자금 수사, 그렇죠. 도곡동 땅, 뇌물수수 이런 걸로 해갖고 또 구속을 17년을 징역형을 받게 때렸죠. 그런데도 물론 불구하고 사면했지만. 네. 예, 두 분 다 윤 대통령이 사면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사람이 오히려 윤 대통령의 곤궁한 처지를 좀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로 나서는 아이러니가 맞죠. 말 그대로 되는 거 아닌가. 역사의 아이러니죠. 예. 두 전직 대통령을 말하자면 속된 말로 때려잡았던 윤석열 당시 검사를 예. 지금의 대통령을 또 두 사람은 그걸 또 풀고서 다시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이것이야말로 화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화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DJ가 뭐라 그랬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는 용서한다. 예. 화해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또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또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사이에 또 악연을 또 풀어내는 것,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구원을 풀어내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알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예.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다 풀어라, 다 껴안아라, 더 품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간의 그 실무자들은 연말쯤에 한번 만나자 그러죠. 이런 쪽에 공감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시간이 촉박하다면 연초에 신년 그렇죠. 인사를 겸해서 이렇게 한번 그렇습니다. 만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는 있다고 예. 합니다. 사실 이 보수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을 지낸 분들도 여러 분 있고 그러지만 원로가 없어요. 원로가. 실질적으로는 원로라고 한다면은 두 분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권에는 그래도 좀 원로들이 있습니다. 있죠. 또 원탁회의라 해가지고 또 야권을 뒤에서 주무르는 그런 몇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서울대 모 교수 해가지고 예. 전 명예교수. 그런데 보수 쪽에는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다 본인 스스로가 자멸을 했어요. 자폭을 해버리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존경받는 원로가 없는데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주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을 당한 경험이 있고 또 유영하 의원도 언론 그 인터뷰인가 거기에 토론회인가 패널로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런 탄핵 상황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다 이런 정도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탄핵 정국에서 두 분이 좀 나선다 한다면은 지금 갈갈이 찢어진 보수들의 통합에 그게 많든 적든 기여를 좀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왜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 해야죠.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때 또 보수 유권자들이 지지했던 이유고 지금이 보수의 최대 위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정말 멸문지하를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위기 국면에 전직 대통령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또 희생이고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해야죠. 본인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보수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지금 위기를 그럼요.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경제도 지금 거의 그냥 그러기 상태로 빠져가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1월에 정권이 들어서면은 우리한테 어떤 또 그렇습니다.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운영했던
그런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지낸 분들이 나서가지고 꼭 보수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럼요. 전직 대통령이라 두 분뿐이 없잖아요. 없죠.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셨죠. 문재인이 있긴 하지만. 네. 아, 문재인이구나. 그분은 지금 깜빡이가 하는데 양산에서 탄핵 덕택에 다 벗어났다 하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 이번에 아니에요? 또 메시지도 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 들어보지를 못하고 하도 이 탄핵 폭풍 속에 웬만한 메시지들은 아예 네네. 뉴스가 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아, 문재인이 아직은 살아있네요. 예. 탄핵덕을, 비상계엄덕을 가장 많이 보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벌써 지금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아야 그렇죠. 할 사람인데요. 그렇죠. 예. 예. 어쨌든 두 분이 좀 어려운 걸음이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할을 해야죠. 연말 연초에 좀 회동해가지고 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좋은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내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